안녕하세요. 토요미스터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은 재벌 2세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당연히 부자라는 단어 외에도 이상하게 음주운전, 폭행, 경찰 매수, 마약까지. 한국에서는 유독 재벌가에 대한 대중의 반응이 차갑습니다. 그걸 반영하듯 영화나 드라마에서 재벌들은 사고를 일으키는 악역으로 단골 등장하죠. 그런데 오늘은 스토리의 허구가 아닌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한 재벌 2세의 만행을 이야기할까 합니다.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아는 L그룹의 창업주였던 신 회장의 막내 동생 아들 신동학. 1968년 10월 그는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학창시절은 여느 재벌가 아들처럼 유복하고 특권을 누리는 삶이었죠. 그러던 1994년 당시 26살이던 신 씨는 영국 리치먼드 대학교에서 유학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학교가 방학을 하자 부모님에게는 비밀로 한 채 잠깐 한국에 귀국을 하게 되는데요. 1월 17일 새벽 그는 친구 4명과 함께 자유로움을 만끽하며 그랜저 차량을 몰고 강남 일대를 주행하게 됩니다. 1994년 당시의 그랜저는 부의 상징이라고 불리는 고급 자동차였습니다. 90년대 초반 기준으로 가격이 2천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옵션을 포함하면 4,500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당시로선 상당한 금액이라 재벌 수준에 맞는 최고 차량으로 인식되고 있었죠. 그런데 이날 그랜저를 신나게 운전하던 신 씨 앞에 갑자기 소형차 프라이드가 끼어드는 일이 발생합니다. 신 씨는 순간 감정적으로 분노했죠. 그리고는 앞서가던 프라이드를 멈춰 세웠고 건방지게 프라이드 주제에 우리를 추월해? 라면서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해당 운전자와 동승자를 급기야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폭행은 단순한 주먹 다짐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분노에 차오른 이들이 도로 옆에 있던 벽돌과 화분을 발견했고 그걸 집어들어서 내리치는 만행을 저지르게 된 거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손가락 인대 파열뿐만 아니라 뇌출혈로 인해 수술을 하게 되는 중상을 입게 됩니다. 신고가 접수되었고 가해자 무리들이 얼마 후부터 하나둘씩 경찰서에 연행되긴 하지만 신 씨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그는 다시 몰래 비행기를 타고 영국으로 도피하려고 시도했던 겁니다. 다행히 그를 추적하던 경찰이 잠복을 해서 신 씨의 덜미를 잡았고 그로 인해 이 사건은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데요. 신 씨가 워낙 유명한 재벌가의 자식이었고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가 되었기 때문에 그가 사람들의 눈치를 볼 법도 했습니다. 하지만 신 씨의 언론 인터뷰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는데요. 너무나도 당당하게 별거 아니다. 젊은 애들이 그럴 수 있지 않냐 라는 식의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당시의 이 일은 일명 건방지게 프라이드라는 별명이 붙었고 대중에게 따가운 비난을 받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더 눈길을 끄는 건 정작 피해자 가족들의 태도였습니다. 아니 이 피해자가 뇌수술을 받았을 만큼 상해를 입었지만 우리는 피해받은 게 없다 라면서 이 가해자 신 씨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듯한 모습이 보여진 겁니다. 쉽게 이해가 안 되죠. 그렇다 보니 당시 한간에서는 재벌가 측에서 엄청난 합의금을 준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신 씨는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나게 되죠. 하지만 이후 그의 구설수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2년 뒤에 동거하던 여자친구와 대마초, 코카인을 복용한 혐의로 또다시 체포되는데 이번에도 집행유예로 허무하게 풀려납니다. 이후 시간이 흘렀고 대중에게 이 신동학 씨 사건이 잊혀져 갈 쯤인 1999년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희대의 엽기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L그룹 신 회장의 아버지인 고 신진수 씨의 무덤이 파헤쳐지면서 시신마저 훼손되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하는 신동학 씨에게는 할아버지의 묘가 독을 당한 셈입니다. 사건의 전말은 금세 밝혀졌죠. 도박빛에 시달리던 일당이
재벌 회장의 아버지 무덤이면 혹시 안에 돈이나 보석 같은 걸 같이 묻어둔 게 아니야? 라는 생각에 신 회장의 자서전을 읽어가지고 선산의 위치를 알아냈고요. 묘지를 파헤치게 되지만 막상 안에는 돈이 될 만한 유물이 없었습니다. 실망하던 이들이 계획을 변경하게 되는데 유골의 일부를 챙겨가지고 L그룹 회장 비서실에 전화를 걸어서 8억 원의 현금을 내놓으라 라는 협박까지 하기 이릅니다. 99년 당시의 이 엽기적인 범행은 뉴스에서 당연히 크게 보도가 되었고요. 범인들은 3일 만에 검거됩니다. 공범 2명이 체포된 후에 현장 검증이 있게 되는데 그 자리엔 고인의 손자인 신동학 씨도 함께였죠. 많은 기자와 경찰 그리고 유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용의자들은 범행을 재현하면서 무덤을 파헤치고 관을 꺼내게 됩니다. 그리고 재현이니까 시신의 목을 삽으로 내리치게 되려는 그 순간 인파 속에서 누군가가 뛰어나와서 범인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신동학 씨였죠. 그는 저 두 사람을 죽여버리고 싶다면서 거침없이 주먹을 휘두르게 되는데요. 이 아수라장 속에서 주변인들이 겨우 말리고서야 상황은 진정되었습니다. 사실 이전까지 아나무인 재벌 2세 이미지가 강했던 신 씨였는데 이 사건 이후에 대중들은 아이고 사고 뭉치여도 그래도 효자네 라고 인식하면서 동정하는 여론이 일게 됩니다. 잠깐 여기서 이 도굴꾼들에 대해 덧붙이자면 공범이었던 정 씨와 임 씨는 이후 재판을 받고 분묘 그리고 사체 훼손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후 2004년에 출소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 정 씨는 생활고를 이기지 못했고 출소 겨우 한 달 만에 또 다른 재벌가인 H그룹의 조상묘를 같은 수법으로 도굴했고요. 다시 징역형을 받았죠.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두 번의 수감을 마치고 출소한 후에도 그는 이번엔 30개의 대기업 가족 묘들을 다 조사한 후에 2010년 또 같은 수법으로 세 번째 범행을 저지릅니다. 이틀 만에 붙잡혀서 교도소에 수감됐죠. 결국 그는 감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최후를 맞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시 신동학 씨 이야기로 돌아와 보면 희대의 재벌가 도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사람들에게 신동학 씨가 동정심을 얻었죠. 그런데 그것도 잠시 1년 반 만에 또 다른 사고 소식이 들려옵니다. 2000년 10월 26일 새벽 2시 강남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46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추돌 사고를 낸 것입니다. 그 혈중 알코올이 0.08만 돼도 면허 취소 수준인데요. 0.24면 인사불성이었다고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추돌 사고가 난 직후에 경찰관이 와서 그를 검거하려고 하는데 신 씨가 경찰관을 차 문에 매달은 채 그대로 질주해버린 겁니다. 정말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 결국 그는 다시 다른 차량과 충돌을 했고 이후에 차를 버리고 아예 도망가다가 겨우겨우 검거됩니다. 경찰에 연행된 신 씨, 하지만 반성보다는 시종인관 당당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쩌면 이번에도 쉽게 빠져나갈 수 있을 거다라는 재벌 2세의 자신감이었던 걸까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죠. 그가 차에 매달고 달렸던 경찰관이 전치 12주나 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결코 유리한 상황이 아닙니다. 결국 법원은 신 씨에게 실형, 징역 2년형을 선고합니다. 그는 2년을 감옥에서 복역을 했고 이후에 아예 해외로 떠나는 것을 선택했죠. 그리고는 한동안 조용히 살아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2005년 6월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태국에 있는 한 콘도에서 신 씨가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6층 베란다에서 떨어졌고 결국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입니다. 그의 나이 겨우 36이었죠. 그런데 이번엔 신 씨의 죽음과 관련한 수상한 점이 있다는 게 수면에 떠오르게 되는데요. 신 씨의 후배라고 밝힌 A 씨는 태국 내에서 그의 죽음에 대한 수사 과정이 어딘가 석연치 않다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평소 신 씨가 사람들과 술 마시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근데 술을 마셨다 하면 주변에서 말릴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폭력적으로 변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 여자친구들과도 심심찮게 폭행 문제에 휩싸이곤 했죠. 사건 발생 전날, 그날도 역시 술을 마시던 신 씨가 당시 사귀고 있던 태국인 여자친구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또 다른 태국 현지 남자친구가 있었고 분노한 그 남자친구가 호텔로 찾아와서 신 씨와 몸싸움을 벌이게 되던 중 결국 그를 베란다로 밀어버렸다라는 주장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태국에서는 이것에 관련된 어떤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사건 발생 직후 신 씨의 유가족들이 당연히 태국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빨리 이 사건이 종결된 점도 이상하다라고 지적됐죠. 태국 경찰 측은 단순 실족사다라고 판단을 했지만 사실 유가족이 원한다면 같이 있던 일행들을 조사할 수도 있고 혹은 부검을 진행할 수도 있던 상황입니다. 살인을 당한 게 아니냐라는 정황 외에도 한간에 그가 마약에 취해서 실족사를 했다라는 이야기까지 있었는데 유가족은 경찰이 얘기한 단순 실족사를 순순히 받아들였죠. 그리고 현지에서 화장한 후 장례가 치러집니다. 이렇다 보니 교민들 사이에서는 L그룹이다 보니 죽음을 이렇게 빨리 마무리하려고 한 거다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버린 자식 아니냐, 문제아 자식을 청부살인한 게 아니냐라는 끔찍한 소문마저 존재했죠. 물론 L그룹 측에서는 이런 루머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 라면서 단호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분명 이 신 씨가 여러 사건 사고의 중심에 있긴 했지만 그의 어머니는 아들 사망 소식에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라는 사실도 전해졌죠. 신 씨의 죽음은 국내에서 여러 음모론을 만들어낼 만큼 미스테리하게 여겨졌지만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이젠 대중에게 잊혀진 상태입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재벌의 풍족한 삶 속에서 연이은 악행과 구설수 때문에 문제아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했던 신씨. 그의 요란했던 삶은 타국에서의 비참한 죽음으로 쓸쓸히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의 스토리는 대표적인 망나니 재벌 이야기로 회자되고 있는데요. 돈이 많은 사람들, 부자, 재벌 이런 단어는 참 부러우면서도 질투가 느껴집니다. 분명 쉽지 않은 성취를 이룬 그들을 단순히 폄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이들이 비난받는 존재가 아닌 존경받으면서 한편으로 귀감이 되는 사람들로 자리 잡게 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